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심뇌혈관 질환 가입의 정석, 심뇌혈관 질환 가입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잡아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흑백보험 김이사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3대 질환이 뭔지 아시죠? 바로 암, 뇌, 심장 질환이죠.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대한민국 사망률 1, 2, 3위는 10년 동안 변화 없이 암, 뇌,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그만큼 발생률이 높다는 건데 문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보다 오랫동안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 치료비 또한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의료보험 제도인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은 5년 동안 급여 치료의 95%를 지원해주지만 뇌심장은 단 30일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준비한 심뇌혈관 진단에 대한 보장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잘 준비가 된 건가? 주변에 보니까 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도 많기도 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진단 받을 것 같아서 분명히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어떤 보장을 추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심뇌혈관 질환 보험 그 많은 특약 중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되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은 어떤 설계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현재 비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심뇌혈관 관련된 보장들만 쭉 모아봤거든요. 왼쪽 위에는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중증 질환자 뇌혈관 산정특례 보장, 뇌 관련 진단비고요. 왼쪽 아래쪽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중증 질환자 심장 산정특례 보장, 특정 심혈관 질환, 기타 심장 부정맥 진단비, 특정 심혈관 질환, 기타 심장 부정맥 제외 진단비, 심장 관련 진단비고요.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뇌혈관 질환 통원비, 허혈성 심장 질환 통원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치료비, 기타 혈관 스텐트 삽입술 치료비, 뇌혈관 스텐트 삽입술 치료비,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 치료비, 뇌졸중 혈전 제거 치료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혈전 제거 치료비, 급성 심근경색 혈전용해 치료비, 뇌경색중 혈전용해 치료비, 이대질병 주요 치료비,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어떤가요? 생각하셨던 것보다 심뇌혈관 관련 보장 많지 않나요? 당연히 이 모든 보장을 다 가입하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겠죠. 자, 우리가 내 심장에 대한 보험만 가입하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고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왼쪽은 뇌심장 관련된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뇌심장 관련된 치료비 담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와 치료비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뇌심장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보장 범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당 B보험회사 26년 3월 기준의 약관을 발췌한 것이고요. 뇌 관련 보장 범위부터 볼게요. 자, 뇌출혈은요. 진단 코드 I60부터 I62까지 보장이고요. 뇌졸중은 뇌출혈 코드를 포함을 하면서 I63, I65, I66까지 보장이고요. 뇌혈관은 뇌졸중 코드를 포함하면서 추가로 I64, I67, I68, I69까지 보장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일단 내가 가입한 보험에 뇌혈관 진단비가 아니라 뇌출혈, 뇌졸중 진단비라고 적혀 있다면 분명히 보장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 심장 관련 보장 범위입니다. 자, 심장 관련 보장 범위는 뇌질환 보장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진단 코드 I21부터
I23까지 보장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 코드를 포함하면서 I20과 I24, I20까지 보장이고요. 특정 심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코드에서 급성 심근경색 코드를 제외하고 거기에 추가로 I47, I48, I49, I50까지 보장이 포함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정 심혈관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을 같이 설계를 하면 보장 범위가 넓은 거네요. 자, 역시나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 급성 심근경색만 있다거나 허혈성 질환만 있다거나 특정 심혈관만 있다면 보장 범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자, 이 정도라면 진단비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듯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가 치료해 볼 때 순환계 질환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순환계 질환의 보장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자료를 보시면 딱 봐도 보장 범위가 넓어 보이죠. 뇌혈관도 포함을 하고 있고 허혈성도 포함하고 부정맥도 포함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질병 코드까지 뇌심장을 포괄하는 보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진단비로는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되고 치료비로는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되는지 보장 범위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진단비도 치료비도 모두 폭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하면 되니까 끝일까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요?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실 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료를 많이 고려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은 뇌심 관련된 보장을 진단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구체적인 설계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설계는 B보험회사 40세 여자 직업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조건의 설계고요.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하나에 보장되는 것이고 순환계 치료비는 순환계로 진단 확정 후 수술, 혈전종의 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특정 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하나여 보장을 해주고 10년간 보장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뇌혈관 질환 진단 1,000만 원이 월 12,200원이고요. 급성 심근경색 1,000과 특정 심혈관 1,000 두 개 특약을 각각 더하면 월 9,680원,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이 5,150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험료를 보니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진단비보다는 많이 저렴하네요. 뇌심장 진단비 1,000만 원씩이 월 21,880원으로 치료비 1,000만 원에 비해서 거의 4배 정도 보험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보험료 단가를 비슷하게 맞춰서 순환계 치료비 4,000만 원과 뇌심장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을 설계했을 때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분이 뇌와 심장 진단을 각각 받았는데 초기에 발견돼서 의사분이 당장은 수술할 필요 없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단비는 각각 보장 받으니까 2,000만 원 보장 받겠죠. 자, 하지만 치료비 보장에서는 약물 치료는 치료비 보장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보장에서는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겠네요. 자, 이렇다면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어쨌든 진단비는 나오는 거니까 진단비 보장이 좋게 느껴지네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뇌 관련 진단을 받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그 후 5년 뒤 혈관이 다시 좁아져서 다시 한번 재수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진단비는 최초 1회니까 1,000만 원만 보장받겠죠. 하지만 치료비에서는 수술을 10년 이내에 2번 했으니까 각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보장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다면 보험료는 비슷한데 보장은 8,000만 원 대 1,000만 원이니까 치료비가 압도적으로 보장이 좋네요. 자, 물론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진단비와 치료비를 좀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단비와 치료비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진단비의 장점은요. 진단만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가지고 초기 치료비로 활용을 하시든 생활비로 활용을 하시든 간병비로 활용을 하시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뇌심장 진단 받는다고 무조건 수술하거나 무조건 혈전용에 치료하거나 무조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약만 먹으면서 추적 관찰하면서 재활 치료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나 초반에 치료 잘 받으려면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가 있어야겠죠. 자, 치료비에 비해서 한 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같은 보장 금액으로 설계했을 경우 아까 보신 것처럼 치료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고요. 최초 1회만 보장이니까 상태가 안 좋아져서 반복적인 수술이나 혈전용의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해야 된다면 진단비 금액을 크게 가입하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커버하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심뇌혈관 질환도 재발에 대한 리스크가 큰 질병이기 때문에 이 재발에 대한 리스크 또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또한 순환계 치료 질병 코드에 비해서 뇌심장 진단비 관련된 질병 코드가 보장 범위가 조금 좁았던 거 확인하신 것처럼 모든 뇌심장의 코드에 대해서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료비의 장점은요. 매년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치료가 길어져도 매년 받는 치료비로 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보장 기간 안에 재발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장 범위가 순환계로 넓기 때문에 보장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단점으로는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내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돈이 없다면 생활비도 문제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나 생활비까지 대비를 하려면 가입 금액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한 상품에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여러 개를 가입해야지만 커버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다면, 자, 물론 보험료를 많이 납입할 수 있는 분들은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한다면 각각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는 거니까 아주 훌륭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원하는 만큼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나의 건강 조건과 나이, 직업, 성별에 따라 보험 회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제가 설계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계안 보시면 왼쪽 A보험회사 50세 여자 직업급수 1급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뇌혈관 진단비 3,000에 허혈 심장 진단비 3,000, 순환계 주요 치료비 2천만 원 설계한 게 월 보험료가 89,389원 나오고요. 오른쪽 C보험회사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에 설계했더니 월 보험료가 66,759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월 보험료가 무려 22,630원 차이고요. 20년 동안 다 납입을 한다면 총 543만 1,200원 차이입니다. 자, 이 정도 차이 어떤가요? 차이가 꽤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비교 또한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뇌혈관 보험 가입하신 분들,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 보장 범위부터 진단비와 치료비, 보험회사까지 같이 고민해 보실 분들, 상단에 카카오 아이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명에 흑백보험 검색하셔서 카페 들어오시면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 못 해드린 더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은 방문하셔서 질문과
댓글 달아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